경제적 자유를 위한 작지만 확실한 첫걸음.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유경이에요. 오늘은 충주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물건은 다가구로 분류되긴 하지만 단독주택으로 봐도 크게 문제없는 썩다리 주택이랍니다. 진한 달빛 아파트에 비해 시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입로는 이런 방향이니 충주 시내 짧게 구경해보아요. 흔한 아파트나 빌라보단 단독주택이 눈에 들어오시는 구독자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알아보면 마음에 드는 건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저렴한 걸 사자니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할 것 같고 이래저래 곤란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장면 배달도 안 되는 산골짜기? 아니죠. 이마트 쓱 배송도 바로 오는 초쓱색관. 그럼 엄청 작은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넓디 넓은 62평. 가격도 저렴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1억 중반 단독주택. 장점만 그득한 것 같죠? 그렇진 않아요. 오늘도 장단점 솔직하게 영상에 담아볼게요. 사실 입찰일 얼마 안 남기고 업로드 될 것 같은 영상인데요. 어차피 신권에 사시면 큰 메리트가 없는 물건이니 우리 모두 입찰 되길 기다려보아요. 그리고 경린이를 살짝 벗어나기 위한 귀여운 하자도 있으니 권리 분석에서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물건지까지 가볼게요. 우리 물건지는 충주시 문화동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상 후반부에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지만 노후 인구수와 노후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 타이밍에 인천 노후 빌라단지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나 주변 환경은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임장간 시간이 평일 오후인데 동네가 정말 조용하네요. 뭔가 굉장히 여유로워지는 한적함이네요. 좋습니다. 오늘도 임장하기 아주 더운 날씨네요. 녹아내리기 전에 빠르고 즐겁게 임장해 볼게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2층짜리 붉은 벽돌집이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입니다. 우편물함 깨끗한 걸로 봐선 실제 임차인 거주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물건은 땅 모양이 이쁘진 않습니다. 대문만 도로와 접해 있는 형태이다 보니 주택 자체는 안쪽 깊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옆쪽으로 어린이집이 보이는데 현재 운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소음이 꽤 발생할 수 있는데 별다른 영향은 없겠습니다. 양옆으로 다 가려지고 건물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전체 모습을 담기 어렵네요. 이리 가보고 저리 가봐도 안 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안 계셔서 대문 사이로 빼꼼 한번 들여다봅니다. 안쪽으로 길게 진입로가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원래 이런 주택단지는 집 앞에 주차자리 맡아놓거나 주차하지 말라고 의자나 타이어 같은 거 쌓아두시는데 여긴 그런 게 없어서 깔끔하네요. 이래저래 둘러보니 해당 물건 위아래쪽으로 주차장도 꽤 있어서 조금만 걷는다면 주차 스트레스는 덜 받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체력 단련을 위한 헬스클럽이 있네요. 이런 감성 너무 좋습니다. 건물 뒤쪽 모습입니다.
대문 기준 북서향, 뒤쪽은 남동향입니다. 막힘없는 구조지만 애초에 창문이 작아서 일조량이 많진 않겠습니다. 옆집과의 간격은 넓진 않지만 창문 열고 손 닿을 정도는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창이 많은 이쪽은 거의 북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구조가 조금 아쉽게 설계된 듯 합니다. 주변 둘러보면서 임장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는데 건물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내려놓는 게 좋겠어요. 그냥 땅을 샀더니 노후 건물도 딸려오더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듯 합니다. 재건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임장지 영상 찍고 엄청 느긋하게 걸어다니고 있는데 지나다니는 차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말 동네 한적하고 조용합니다. 사실 임장 오기 전 예습 과정에서 물건이 30년 넘었다는 걸 확인하고 건물은 크게 찍을 게 없겠다 생각했는데 사람이 안 계셔서 찍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딱히 찍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실내를 찍고 싶은데 담 넘어갈 수도 없고 해당 물건이 깔고 앉은 대지를 중점으로 가격과 실거래 조사 꼼꼼히 해놨으니 느긋하게 시청해주세요. 잠시 감정평가서 사진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제시외 창고와 화장실 매각 포함입니다. 1층 현관과 2층 현관 사진입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외부에 있습니다. 제시외 창고 사진과 외부 화장실 사진도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주변 인프라 확인해보겠습니다. 담담하게 설명드렸던 임장 영상과는 달리 인프라는 아주 좋습니다. 도보 10분 이내의 보건소, 먹자 골목, 로데오 거리, 자유시장, 이마트까지 모두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유시장은 개인적으로 충주 임장 올 때마다 꼭 찍고 가는 코스인데요. 이번에도 임장 마치고 다녀왔는데 잠깐 구경해 보실래요? 자두가 나왔습니다. 매우 애정하는 자두도 사고 가마솥, 육개장도 샀지요. 그리고 여기 빵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단팥빵 4개 묶음이 무려 2,000원, 옆에 동그란 사과찰빵은 4,000원인데 꼭 드셔보세요. 맛있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시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지 지목은 대지입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약 29만원, 주택 공시가격은 8,200만원입니다. 지역 분석 살짝 해보겠습니다. 고령 인구수 먼저 보여드릴게요. 격자 500m 단위로 세팅했습니다. 지난 세기일수록 고령 인구수가 많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물건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진하죠? 확대해서 위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우리 물건지입니다. 충주 지역에서 노령 인구수 탑3 안에 들어갑니다. 30년 기준 노후 주택수 확인해 볼게요. 격자 단위는 500m로 아까와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어딘지 바로 알아채셨을 거예요. 이곳이 우리 물건이 속해 있는 구역입니다. 확대해 보시면 여기가 우리 물건지입니다. 종합해보면 충주시에서 노령 인구와 노후 주택수로 대장인 지역이란 의미입니다. 지역 분석은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독보적으로 1등 먹는 지역이 드물어서 한번 체크해드린 거니 가볍게 봐주세요. 다음으로 주변 토지 실거래가 확인해볼게요. 우리 물건지는 진입로 외엔 도로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비슷한 조건의 매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평당 58만원에서 13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코너는 평당 450만원에 거래되었고 그 외엔 210만원부터
340만 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우리 물건지 토지 평가 금액은 평당 약 190만 원으로 62.5평이 1억 2천만 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실거래된 시기와 비교해서 대략 평당 1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2.5평 기준 약 9,300만 원으로 신건으로 바로 받는 거 큰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으로 권리 분석 함께 보실게요. 사건 번호 2021-3299 충북 충주시 문화동에 위치한 다가구입니다. 토지 면적은 62.5평, 건물 면적은 48.0평입니다. 최초 감정가 약 1억 6,600만 원에 시작한 이미 경매이며 신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찰일이 얼마 안 남았지만 신건으로 받는 건 크게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거주 구하시는 분들과 완전 경린이 분들의 예측 불가능한 입찰 타이밍까진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정도 유찰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회 유찰 기준으로 최저가 약 1억 3,300만 원입니다. 말소 기준은 최초 설정된 근저당이며 임의 경매 신청자와 같습니다. 말소 기준 이하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이 물건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가 있는 물건입니다. 바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층과 2층에 주거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박모 씨는 1층, 이모 씨는 2층입니다. 두 분 다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박모 씨는 보증금이 없는 임차인이니 인수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이모 씨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 있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점유자 A와 B는 전입세대 전입자들이며 A는 해당 물건 소유자의 어머니입니다. 결론적으로 권리 분석상 우리가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은 B의 300만 원인데요.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임차인인지 진성 임차인인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가장 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해선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을 통해 대출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이번 경매건의 경우 근저당 설정자가 은행이 아니므로 이 방법은 어렵습니다. 그럼 다음 방법으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가족 간에도 경우에 따라 임차인으로 인정을 해주거나 해주지 않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 사이,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 세대 분리가 안 된 경우 등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임장 영상에서 주저리 늘어놓기엔 너무 길어지니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찰 전 꼭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전입세대 열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담으로 현재 소유자 이모 씨는 91년도에 지어진 해당 물건을 13년도에 상속받았는데요. 소유자의 어머니 A씨의 전입일자는 91년으로 처음부터 거주하고 계셨으니 일반적인 임차인이라고 보기보단 주거 점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소리긴 한데 그냥 그렇습니다. 네, 여튼 입찰 전 등기와 전입세대 열람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장점으로는 조용한 동네에 위치했음에도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는 주변 인프라와 비교적 잘 정돈된 주변 환경입니다. 토지 면적도 넓은 편이고 가격만 조금 조정이 된다면 인테리어에서 직접 살거나 전세를 맞춰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30년이 넘은 주택이라 노후가 심할 것 같고 땅 모양이 아쉽다는 점이 있겠네요. 이번 영상에선 처음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보여드렸는데요. 경매 사고는 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 경쟁률이 줄어드니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다들 권리 분석 잘하셔서 뭐 예전처럼 확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다음 주엔 장마가 온다는데 빗줄기 잘 피해서 임장 다녀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고 매력적인 물건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든 안 되셨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언젠간 마음에 쏙 드는 물건으로 보답할게요. 그럼 시원한 하루 되시고 또 만나요. 생유.